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기본소득 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신 김세준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고정 MC 한인정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객원 MC로 오신 서희원 선생님이십니다. 서희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희훈입니다. 기본소득 부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작은 책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파문의 두 번째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원 선생님, 우리 게스트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세준 대표님을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지금 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좀 전공하셨고 학생운동도 하셨고 잘 나가는 헤드헌터 닥스 HR 대표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기본소득 운동에 참여하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되셨습니다. 정말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눈꼴틀 없이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김세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준입니다. 네. 선거 끝나시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 한동안 좀 약간 침울하긴 했었는데 이제 좀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기본소득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시 다짐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밥심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뭐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바쁘신 것도 있으실 텐데 그 와중에 저희 프로그램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감사드려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말고 여기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코난처럼 이렇게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되게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되게 잘 나가는 강연 그리고 이제 저서들 이런 것도 이렇게 있으시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저도 이제 돌연 기본소득 운동에 참석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전에 좀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학 전공했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아시아나항공에서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을 했고 그러다가 IMF 때 구조조정 담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리스트도 작성하고 통보하는 역할도 하고 그때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연. 직장 생활하다가 돌연. 그래서 이제 책을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5권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뭐 리더십 책도 쓰고 동화책도 쓰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상담도 하고 교과목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이제 전국의 또 대학에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기업에서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이제 돌연 또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또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오늘 인터뷰까지 이렇게 하게 됐네요. 네. 아까 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회사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스스로 먹고 사는 걸로 기본소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험난한 사실 기본소득 운동에 좀 뛰어들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험난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험난해질 것 같아요. 네, 정권이 좀 바뀌고 그래서 그런데 즐거운 험난한 그리고 사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았을 때는 험난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아실 거예요. 2020년대 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조건 없이 이렇게 줄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고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급속하게 진행이 되었고 사람들도 플랫폼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구나 복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 확산세가 좀 컸죠. 저희는 그 편승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험난하진 않았고요. 그렇게 온 것 같아요. 학교에 있으면서 청년들하고 또 많은 또 관계성을 가졌을 건데 지금 청년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청년의 일자리 문제와 조금 기본소득을 조금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안 뽑습니다. 우리들 일자리는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국가에서는 자꾸 청년들을 창업을 하라 그러고, 그런데 청년들은 또 창업 자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창업에 대한 뭐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외로운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맞아서 이제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단지 뭐 취업 교육이라든가 창업 교육 이런 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 터전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특히 제가 예전에 이재명 이번에 대선 후보자의 책을 썼어요. 이게 나라다. 그러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러면서 요게 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또 강남희 교수님이 튀어나오고, 강남희 교수님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강연 요청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산에서도 했고 안동에서도 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넓혀오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죠. 기본소득이 청년한테는 도전, 네, 도전, 기반, 또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르게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고 일자리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청년들 역시도 오히려 기본소득보다는 우리 일자리를 원한다 더 많고, 인식조사만 봐도 이번에 이제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청년층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분석해 주신다면. 청년들이 그 반대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죠, 누구나. 높은 급여와 그 높은 수준의 복지 혜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누구나 원하는데, 이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필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요즘 또 중고 신입을 원하거든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해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르바이트도 없이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떤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개인들한테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그래도 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그리고 또 창업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창업 현실은 창업을 했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패자가 돼버리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서도 실패를 했을 때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강한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 꼰대적인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자녀들한테 진짜 100억 원짜리 건물을 물려주고 몇백억짜리 사업을 물려주고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고생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100억짜리 사업체를 물려주는데 자녀가 고생도 안 하고 이걸 받는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고생을 시켜야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물려줄 사회는 결코 그렇지가 못. 정말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이 뭐 2년 이상 가는 이런 세상, 가난할 게 뻔하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없는 돈 털어서 힘들 게 뻔하니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오히려 고기를 사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바로 전국민 기본소득은 못하더라도 청년들한테 먼저 기본소득을 좀 해주는 게 국가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년들 먼저 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범주형 그런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과연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기본소득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어떤 논리도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소득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은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없죠. 저는 이번에 그 한국형 그 기본소득으로서의 그 청년 기본소득을 아주 중요하게 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현금보다는 그 소멸성 지역화표로 주고 이런 것들도 한국 현실에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청년들한테 먼저 주거나 혹은 뭐 농민 좀 급한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경제를 살리고 이런 체험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보편적 기본소득을 그걸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은 저는 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딱딱 맞네요. 이제 가교로서의 네네, 어떤 의미로 가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어떤 현실에서 출발한 문제 네네. 인식이신 거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고 귀국본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의 모습 이렇게 좀 소설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저는 그걸 상상만 하면 좀 울컥울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 수업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이 밝아질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을 받아본 청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사실 1년에 100만 원이에요. 만 24살이 됐을 때 분기별로 한 25만 원 정도 받는 건데 기본소득은 정말 액수로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러죠. 용돈 수준. 근데 우리나라의 그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2019년도에 50만 명에 지금 220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이건 평생 할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예술인들이나 청년들이 특히 가장분들도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에서도 플랫폼 노동을 하는 분이 있어서 커뮤니티를 좀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하루에 한 12시간을 일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가져간대요. 그 뭐 다 비용 다 빼고 뭐 10만 원을 가져가면 하루도 안 쉬고 30일을 일하면 300만 원. 4인 가족의 가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가 29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걸 목숨을 걸고 정말 위험한 환경에서 그런 노동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데 이분들한테 연 100만 원이면 월 8만 3천 원 정도. 이분들이 10시간은 좀 휴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인들하고 한 달에 10시간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액수가 늘어날수록 좀 더 여유는 많아지겠죠.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히 연습할 시간도 없고 창작할 시간이 없어서 월 30만 원만 있어도 우리는 한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월 8만 원 수준이든 10만 원이든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로드맵대로 해서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된 그 노동을 하는 농부 이런 분들도 자기가 평상에 너무 기르고 싶었던 작물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플랫폼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도 친구라도 만나서 등산이라도 좀 가고 사우나라도 좀 가고 막걸리라도 좀 마실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액수가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협상력이 강화가 되고 정말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왜 3일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막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못 쉬잖아요.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한 달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쉬질 못하죠. 한 달이라도 생활비를 안 갖다 주면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한 달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그러면서 재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라는 그 일이 하나의 또 명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요즘 인류학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기본소득을 공부하다 보면 인류학 책을 당연히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다들 자유롭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인간답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송파 세모니오 사건 같은 일 일어나지 않고 좀 활기를 갖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역동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계 초침이 좀 빨리 돌아가지고 그곳으로 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달렸습니다.
이제 이 고민들을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고자 만든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잠깐 쉬었다가는 이제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 좀 썰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기대하던 수다. 네, 이제 저희 본부 많이 홍보를 좀 여기 나왔죠. 네,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그 홍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